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가지고 가서 너희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오늘 이야기 석주인공은 65세 성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 씨와 남편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든 손주들을 봐주든 어떤 형태로든 자식들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에게 쓰는 단돈 몇만 원도 아까워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푸짐한 밥만 얻어먹고 가면서 인사치레로 주는 명절 선물조차 비싸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물가 장난 아니야. 이거 사는데도 돈 꽤 들었어. 그래도 부모님 건데 좀 더 좋은 걸 사오지. 몇 년째 똑같은 거냐? 그럼 오빠가 사와. 나만 돈 쓰라는 거야. 됐어. 그냥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뭐. 송 씨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베푼 것보다 더 돌려주려는 마음조차 없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다녀간 뒤에는 몸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식들이 명절을 부모를 위한 날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무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송 씨 부부는 평생 모아둔 돈을 털어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할 시점이라 노후 자금을 겨우 남겼지만 실상 평생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무엇 하나 베푸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성훈이가 전화를 안 받네. 지금 학원에 있죠. 아직도 학원에 있어. 1학년이 무슨 학원을 이 시간까지 다녀. 요즘엔 다 그래요. 준민이는 집에 있고 애 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송 씨가 저녁 7시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부 너무 빡빡하게 시키지 마. 아직 어린데.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학원비가 장난 아닙니다. 영화 하나 보내려 해도 30만 원이에요. 내년에 준민이까지 학원 보내려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아들의 푸념에 송 씨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자주 손주들을 봐주러 다니던 송 씨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 일은 덜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돈이 본격적으로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송 씨가 아들과 전화를 끊고 둘째 손주와도 통화한 뒤 거실 한편에 앉아 있으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그냥 학원비 많이 든다네. 그럼 좀 보내주면 되지. 송 씨가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단번에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송 씨도 마음 같아서는 매달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 부부도 여유가 넘치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송 씨는 결국 은행 앱을 켜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용진아, 통장으로 100만 원 보냈다. 애들 학원비에 보태고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아,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받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준민이 생일이잖냐. 그거 미리 줬다고 생각해. 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송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송 씨 부부는 아들과 딸이 결혼한 뒤에도 꾸준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도 챙겼고
용돈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상 이 모든 돈은 노후 자금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덜 힘들다면 송씨 부부도 기뻤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 저희 이틀 더 있다가 가려고요. 3일이나 있다가 간다고. 네, 이번 명절이 길잖아요. 너도 친정에 가봐야지. 이번에 동생네 식구들이랑 여행 가신대요. 같이 안 가도 돼요. 그래도 쉬어야 할 텐데. 아니요. 그냥 집에서 편히 있고 싶어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한 며느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들 자기 부모님과 여행을 가기를 원하지 시댁에 와서 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송씨는 이해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주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는 해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송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환영하며 말했어도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해줬지만 이제는 그들이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하루 왔다 가는 것도 이제는 버거웠습니다. 아들네 하루, 딸네 하루. 이틀 동안 손님을 맞는 것도 힘든데 이번엔 아들 내외가 더 머문다고 하니 차려야 할 밥이 몇 끼인지도 가늠이 안 됐습니다. 손주들까지 있으니 집이 북적북적한 건 좋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이 고되게 느껴졌습니다. 밥하는 게 힘들면 몇 끼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3일 내내 사 먹을 순 없잖아. 어쩌겠어. 그래도 복 받은 줄 알아야지. 남들은 자식들이 오기 싫어서 난리라잖아. 남편의 말에 송씨도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자식들도 집이 불편하지 않으니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송씨가 젊었을 적 명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가 절로 절레절레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주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공포에 질린 듯 지냈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첫 해부터 명절은 곧 고난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고 부엌에서는 여자들만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는 손이 불도록 했고 실수라도 하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송씨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가 3일이나 자기 집에서 머물겠다는 걸 보면 그 다짐을 지켜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면 명절이었습니다. 장 볼 거 없어. 나 지금 시장인데 소고기만 사오면 돼. 명절 이틀 전 송씨는 자식들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전날 아침부터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오래 머무는 만큼 장도 더 많이 봐야 했습니다. 차례상은 점점 간소화되어 전도 붙이지 않고 상에 올릴 음식도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식들 밥 해 먹이는 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기본 반찬도 새로 하고 3일 동안 먹일 음식을 미리 조금씩 만들어 두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송씨는 이번엔 널어놨던 이불을 걷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빨고 널고 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많으니 이불도 많이 필요했고 장롱에 넣어뒀던 묵은 이불을 그냥 깔아주기엔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빨고 정리하는 게 늘 버릇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 2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날 올 아들네 방에 미리 이불을 깔아두었습니다.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주방으로 나왔지만 남편이 손에 고기 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투덜댔습니다. 아이고,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지. 금고기야. 소고기만 비싼가. 장 보느라 얼마 쓴 줄 알아.
물가가 진짜 미쳤어. 차례상을 한 번 차리려 해도 10에서 2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음식까지 장을 보고 나니 총 금액이 5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명절에 자식도 못 부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딸기가 한 팩에 2만 원이더라고. 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내미는 비닐봉지를 받아보니 소고기와 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딸기를 왜 사왔어? 애들이 딸기 좋아하잖아. 송 씨는 마냥 못마땅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날 아들 내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차로 40분 거리였지만 명절이라 길이 막혀 더 걸렸을 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이 송 씨에게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명절 선물이에요. 받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받았던 홍삼 세트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명절인데요.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 잘 먹을게. 어서 앉아, 저녁 먹자. 시간에 맞춰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도 많아. 잡채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지만 식사 후 치우는 일은 결국 송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당신도 가서 좀 앉아 있어.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해. 용진이한테 와서 도우라고 할까. 아, 됐어. 오랜만에 온 애들을 뭐하러 일을 시켜. 남편은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차례 지내지 말자. 몇 년 전부터 차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남편도 곧 칠순이라 힘에 부치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점심 무렵에는 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 딸이 건넨 쇼핑백 안을 보니 홍삼 세트였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것과 똑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냥 와도 되는데. 그래도 명절이잖아. 거실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린 막내 손주까지 다 함께 모이니 집안은 한층 더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세배할게요. 송씨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앉자 자식들과 손주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세배를 했습니다. 송씨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여러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들 거. 손주들뿐만 아니라 다 큰 자식들에게도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온 자식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순간이 송씨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뱃돈으로 나간 돈까지 합치니 명절에 쓴 돈이 10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송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받은 것은 홍삼 세트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놀았고 송씨의 남편이 아이들을 보며 함께 장난을 쳤습니다. 저희 안주할 것 좀 주세요. 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종일 먹고 쉬며 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 집처럼 편하게 지냈고 사위나 며느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딸네 가족은 명절 다음 날 돌아갔지만 아들네 가족은 이틀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송씨는 하루 종일 집을 정리하다가 결국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치우자니까. 그 이불 빨래도 많은데 어떻게 밀어. 며칠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병이 안 나겠어. 그 말을 하는 남편도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황혼 명절 증후군인가.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지만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모를 위해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딸 가족이 떠난 후 대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를 하고 주방을 원상 복구하니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송씨도 남편도 자식들이 오는 게 반가웠습니다. 힘든 것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보는 게 싫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송씨와 남편은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칠순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진 말자. 왜? 부를 사람 많잖아. 당신도 칠순 잔치 얼마나 많이 다녔어. 그래도 너무 번잡하면 싫어. 다가오는 남편의 칠순. 환갑은 그냥 넘겼으니 이번에는 작게나마 잔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너무 요란하지 않게 친인척과 친한 친구들 정도는 초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과 상의하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칠순 때 잔치하실 거죠? 그런데 아들의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꼭 안 했으면 좋겠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송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아, 요즘엔 칠순 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식사만 함께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아, 그래. 송 씨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대충이라는 단어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칠순을 맞아 가족끼리 식사를 하더라도 대충 한다는 말은 너무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송 씨의 속도 모른 채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습니다. 에이, 요즘은 칠순도 잔치 잘 안 해요. 지난번 환갑 때도 아들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나갈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여행을 많이 가나? 여행이요? 시간 내기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지난번처럼 식사 한 끼만 해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 씨는 칠순을 앞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말에 깊이 서운해졌습니다. 환갑은 그렇다 치더라도 칠순은 그래도 좀 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송 씨 부부가 바란 것은 대단한 선물도 호화로운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의하는 말이라도 먼저 들었더라면 덜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식사 한 끼로 끝내자. 송 씨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 없이 칠순을 할 수도 없고 경기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잔치를 해달라고 우길 수도 없잖아. 며칠 후 남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칠순 잔치 안 하십니까? 아, 무슨 칠순이야. 요즘 누가 그런 걸 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송 씨는 알았습니다. 그도 자신만큼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자식들과 손주들의 생일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용돈이 넉넉지 않아도 특별한 날에는 꼭 마음을 담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신들의 생일을 똑같이 챙겨주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모의 특별한 날만큼은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의 칠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예약했던 식당 말인데요. 그거 취소 좀 해야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생겼어요. 차라리 주말에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죄송해요. 수영이한테도 연락해 봤더니 수영이도 주말에 온다던데요. 그러면 칠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주말에 가면 되죠. 아들과 딸은 미리 오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 지나고 난 후에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칠수는 밍밍하게 지나갔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둘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과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없다. 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데 어쩌겠어. 남편도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송 씨 역시 바쁜 자식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자식들에게 축하 전화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아들과 딸 가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약했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칠순을 늦게나마 챙기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일 때문에 밀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가족끼리 모이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송 씨와 남편도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준민이 학교 가잖아요. 그래, 이제 초등학생 되지. 학원도 늘려야 해서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갑자기 신세 한탄을 시작하는 아들. 이래서 내가 둘째를 못 가지. 옆에서 딸도 맞장구 쳤습니다. 입학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물 없어요. 농담처럼 말을 던졌지만 송 씨가 돌아보자 아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 씨는 아무 말 없이 지그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입학하면 가방 사줄게. 그러자 아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학원비 이야기를 꺼낸 걸 보면 이번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꼭 남편의 칠순 자리에서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다른 가족들의 생일은 축하하면서도 정작 이날은 이렇다 할 선물 하나 없이 왔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정성이 있었으면 했지만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들과 딸이 서로 절반씩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테지만 한번 서운하다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다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입학 선물은 당연한 듯 요구하면서 칠순 선물은 거론조차 하지 않다니. 그런데 그때 딸이 엉뚱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오빠네 100만 원 줬다며. 아, 준민이 생일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줬어. 아들이 힘들다고 했던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고 애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내 딸도 어린이집 가는데 거긴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나도 현금이 좋아. 딸은 과장스럽게 웃었지만 송 씨는 따라 웃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니 아들도 딸도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를까 싶었습니다. 송 씨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딸은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손주 용돈 아까운 건 아니겠지. 그러는 딸과 아들은 부담스럽다며 아버지 칠순도 간소하게 하자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건 아까운 게 아니고 손주들한테 주는 돈은 아깝다는 의미인가?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부터는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든 말든 아들 내외가 하는 일은 늘 같았습니다.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쉬는 것. 송 씨가 할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들네 가족이 이번에 가져온 선물은 또 홍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것도 아직 남아 있었는데 또 같은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사온 것일 테니 이러쿵저러쿵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아들이 갑자기 냉장고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혹시 지난번에 드린 거예요? 아, 맞아. 왜 아직 거기 있어요? 안 드셨어요? 먹긴 먹지. 근데 수영이네도 같은 거 사왔잖아. 그래서 아직 다 못 먹었어.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매일 챙겨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먹을게. 송 씨는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송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투덜댔습니다. 요즘 명절 선물 진짜 비싸요. 그래, 마트에서 보니까 비싸긴 하더라. 송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물가가 오른 걸 모르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괜히 비싼 거 사왔네요. 드시지도 않는 걸. 그 말에 송 씨는 순간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부모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걸 괜히 샀다며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자 결국 송씨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김 세트 같은 거 사올게요. 뭐하러 비싼 걸 쟁여놔요. 아니, 너희가 똑같은 걸 사와서 남은 거라니까. 송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계속 돈 타령을 하며 비싸다고 생색을 냈지만 정작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들네 가족이 먹은 음식값이 그 홍삼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았습니다. 소갈비찜, 잡채에 불고기, 홍삼이 10만 원이 넘는다 쳐도 그걸로는 어제 한 끼 식사도 못 맞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건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홍삼 하나에 이렇게까지 생색을 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사오지 말아라. 그 좋은 거 너희가 부지런히 먹어. 그럼 됐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너희한테 주는 홍삼이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야. 비싼 돈 들여서 사온 거니까 그렇지. 그럼 너도 이제 밥 안 차려주면 되는 거지. 돈 들여서 장 봐와서 애써 차려줬더니 남겼냐? 그러자 아들은 황당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거랑 같아요.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까운데 명절이라고 이제 올 것도 없겠다. 나도 돈 들고 너도 돈 드는데 뭐 하러 오냐. 이제 차례도 안 지내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 밥 해주고 청소해 주는 것도 안 할래. 그러자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신도 기분이 상한 듯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들을 챙겨나갔습니다. 순간 송씨는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잘했다고 했습니다. 명절마다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놈이야. 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아까운 놈.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래. 아들이 떠난 뒤 송씨와 남편은 남겨진 흔적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곧 딸내 가족도 도착할 텐데 도저히 기쁘게 맞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그렇게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와 동네를 걸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된 이야기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잘못 키운 걸까?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일방적인 사랑은 부모 자식 사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수영이가 왔나 보네. 송씨 부부는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딸 부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물 챙겼어? 트렁크에 있어. 자기가 꺼내봐. 뭐야, 또 홍삼 샀어? 그게 이마트에서 제일 싼 거야. 세일해서 6만 9천 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거 산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15만 원 넘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형식적인 선물인데 그래도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에이, 몰라. 괜찮아. 더 싼 거 있었으면 그거 샀을 거야. 어쨌든 홍삼이면 구색은 갖추잖아. 아, 쓸데없이 돈 쓰지 말자니까. 산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송씨 부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딸 부부는 그곳에 부모가 앉아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지나친 모양이었지만 주차장이 크지 않다 보니 대화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딸은 차 뒤로 돌아가 뒷자리에서 손주를 안아들고 짐을 챙겨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수영아. 딸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왜 나와 있어? 산책하고 있었다. 아, 그래? 얼른 들어가자. 쌀쌀한데.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딸을 바라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차 타고 돌아가라. 뭐, 그냥 가라고. 왜 그래, 갑자기.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홍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거 들었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딸이 급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송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져가서 너희 많이 먹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받을 줄만 알았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은 7만 원도 안 되는 홍삼 한 상자조차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금액이, 그 작은 선물이 어쩌면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송씨 부부는 명절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힘들어도 기뻤고 그들이 돌아간 뒤에 몸져 누워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7만 원이 아까워서 부모에게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고 더 싼 걸 못 사서 안달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이란 말인가. 그 순간 송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거 다 없애자.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어버이날도 오지 마.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아니,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엄마,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필요 없어. 돈 아깝게 선물 사올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오지 마. 송씨 부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딸이 붙잡으려는 듯 망설였지만 차마 내뱉은 말들이 있어서인지 결국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창밖을 내다보니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식들도 속으로는 더 좋아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 씨와 남편은 자식들에게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몇 주 뒤 아들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없자 아들은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엄마, 문 열어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문전박대하는 게 말이 돼. 화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송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송 씨 부부의 평생을 가도 아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키운 것이겠지. 모든 걸 퍼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뼈아프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도 똑같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송 씨 부부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롯이 자신들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좋은 과정은 아니었지만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랐습니다.